주식 투자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뉴스를 읽고 차트를 분석하고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최대한 많은 종목을 검토해서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자는 이 중 어느 것도 핵심 원칙으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적게 선택하고 깊이 이해하고 오래 기다립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바쁘게 움직일수록 그는 조용히 앉아 연간 보고서를 읽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수십 개의 종목을 들고 안심할 때 그는 손에 꼽히는 종목만으로 수십 년을 버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차이가 수십조 원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 실패의 원인을 운이나 타이밍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수십 년에 걸쳐 직접 증명한 결론은 전혀 다릅니다. 투자 실패의 본질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돈을 넣는 것이고, 투자 성공의 본질은 자신이 깊이 이해하는 몇 가지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원칙이 얼마나 강력한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여러분의 투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것입니다. 저 종목 올라가기 전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왜 나만 항상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팔지? 전문가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맞추는 걸까?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는 이 세 가지 고민을 단 한 번도 핵심 고민으로 삼은 적이 없습니다. 그가 집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질문입니다. 이 기업이 진짜 좋은 기업인가? 지금 가격이 그 가치보다 충분히 낮은가? 이 두 가지뿐입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함 안에 엄청난 복잡성이 숨어 있습니다. 좋은 기업을 판단하는 능력, 가치를 계산하는 능력, 그리고 그 판단을 흔들리지 않고 유지하는 능력.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추는 것이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평생에 걸쳐 갈고 닦은 기술입니다. 오늘은 그 기술의 핵심을 여러분과 함께 정밀하게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현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이 불안할 때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현금이 왕이라는 말이 투자 세계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투자자는 이 말에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그는 현금을 언제나 나쁜 투자라고 단정 짓습니다. 현금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반드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돈의 본질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현금은 그 자체로 가치를 창출하지 않습니다. 현금을 들고 있다는 것은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는 자산을 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세상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기업들은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익을 창출합니다. 이 이익이 주주에게 돌아가는 동안 현금 보유자는 그저 기다리기만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더 많은 화폐를 발행할 때마다 현금의 실질 가치는 조용히 깎여나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손에 쥔 현금을 가지고 슈퍼마켓에 가면 장바구니를 어느 정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후 같은 현금을 가지고 같은 슈퍼마켓에 가면 장바구니는 훨씬 적게 채워집니다. 이것이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은 현금 보유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세금처럼 작동합니다. 반면 좋은 기업의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은 그 기업이 올리는 가격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자연스럽게 흡수합니다. 기업은 원가가 올라가면 제품 가격을 올립니다. 그 이익은 주주에게 돌아갑니다. 현금은 그럴 수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는 이 원리를 정확히 이해했기 때문에 잉여 현금이 생기는 순간 그것을 어떻게 좋은 기업에 배치할지를 고민합니다. 현금을 과도하게 들고 있을 때는 불편함을 느낀다고 직접 말할 정도입니다. 그에게 현금은 좋은 투자 기회를 기다리는 동안 일시적으로 들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 자산 운용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사고방식의 차이가 결국 수십 년 후 어마어마한 자산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금 대신 무엇을 들고 있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세계 최고의 투자자의 답은 명확합니다. 생산 자산입니다. 생산 자산이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자산입니다. 농지는 매년 작물을 수확합니다. 좋은 기업은 매년 이익을 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것을 돌려줍니다. 반면 그가 생산 자산으로 보지 않는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금입니다.
금에 대한 세계 최고의 투자자의 시각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는 금을 직접 보유하는 것보다 기업 주식이나 생산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금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은 그저 그 자리에 빛나며 있을 뿐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사고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전 세계의 금을 한 곳에 모아 커다란 정육면체를 만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정육면체의 한 변이 약 20m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이것이 인류가 채굴한 모든 금입니다. 이 금덩이의 시장 가치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금덩이를 선택하는 것과 같은 금액으로 전국의 농지 전체와 세계의 최대 에너지 기업 여러 개를 사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까요? 세계 최고의 투자자의 답은 주저없이 후자입니다. 농지는 매년 작물을 생산하고 에너지 기업은 매년 이익을 냅니다. 금덩이는 그저 그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어떤 요청을 해도 그저 빛나며 서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 사고 실험이 보여주는 것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지입니다. 그것은 해당 자산이 스스로 무언가를 생산하는가,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는가입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무엇을 사야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가 놀랍도록 명확해집니다. 이제 주식 선택의 핵심 원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의 주식 선택 방식은 야구의 타자에 빗대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타자는 투수가 던지는 모든 공에 방망이를 휘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타자는 자신이 가장 잘 칠 수 있는 코스의 공만을 기다렸다가 정확하게 타격합니다. 예를 들어 스트라이크 존을 여러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보면 자신이 가장 편한 코스에 들어왔을 때 타율이 대폭 높아집니다. 반면 몸쪽 낮은 코스처럼 자신이 약한 곳에 들어온 공을 억지로 치려 하면 타율이 곤두박질칩니다. 투자도 완전히 같습니다. 자신이 이해하는 기업에만 투자하면 성공률이 높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기업에 무리하게 투자하면 실패율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야구와 투자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야구에서는 심판이 볼을 안 치면 삼진으로 잡습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에서는 아무리 많은 종목이 눈앞을 지나가도 삼진 아웃이 없습니다. 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수천 개의 종목이 눈앞을 지나가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삼진 아웃은 오직 하나의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방망이를 휘둘렀는데 놓쳤을 때만입니다. 이 원칙을 이해하면 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지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들은 삼진 아웃이 없는 게임에서 스스로 삼진 아웃을 만들어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종목에 투자하면서 충분히 기다리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스윙을 반복하면서 손해를 자초합니다. 반면 세계 최고의 투자자는 기회가 올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직 자신이 완벽하게 이해하는 기업만을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의 전략을 실생활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동네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사람을 아주 잘 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빵집의 재료 공급업체, 단골 고객층, 매달 드는 임대료와 인건비, 그리고 오너의 경영 능력까지 손바닥 보듯 알고 있습니다. 이 빵집이 불황으로 잠시 손님이 줄어서 매물로 나왔다면 여러분은 이 빵집의 진짜 가치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헐값에 살 수 있습니다. 반면 옆 동네에서 처음 보는 레스토랑이 매물로 나왔다면 그 레스토랑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여러분은 가격이 싼지 비싼지조차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주식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완벽하게 이해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이 공황 상태에 빠져 가격이 폭락해도 그 기업의 진짜 가치를 알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해하지 못하는 기업은 가격이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여도 그것이 진짜 좋은 가격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이해하는 기업이란 어떤 기업일까요? 세계 최고의 투자자는 이것을 몇 가지 구체적인 질문으로 정리합니다. 이 기업은 10년 후에도 같은 사업을 하고 있을까? 이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는 경쟁자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가? 이 기업의 고객들은 왜 다른 곳이 아닌 이 기업을 선택하는가? 이 질문들에 명확하게 답할 수 있다면 그 기업은 이해의 범주 안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매일 수십억 개의 음료가 팔리는 기업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기업의 제품은 대부분의 소비자에게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특별한 경험으로 인식됩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통해 쌓인 브랜드 신뢰가 있고
소비자들은 가격이 조금 올라도 다른 음료로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이 기업의 단위당 마진이 불과 한 가지 단위 정도만 늘어도 연간 수조 원의 추가 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런 기업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품의 존재 이유가 명확하고 브랜드의 경쟁 우위가 눈에 보이고 사업 모델이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좋아하는 기업은 바로 이런 종류입니다. 반면 그가 투자하지 않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기술이 빠르게 변하는 분야의 기업들입니다. 예를 들어 최첨단 기술 기업은 오늘의 선두 기업이 5년 후에는 뒤처질 수 있습니다. 기술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서 10년 후의 모습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기업은 아무리 지금 잘 나가도 그 성공이 지속될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자신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기업들이 바로 이런 유형입니다. 그는 그 기업들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이 그것들의 미래를 충분히 확신할 수 없다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확신이 없을 때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투자 원칙 중 하나입니다. 모든 것에 의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에는 수천 개의 종목이 있고 매일 새로운 투자 기회에 대한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투자자는 그 모든 것에 대해 의견을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깊이 이해하는 몇 가지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몇 가지에서 확신이 생겼을 때만 행동합니다. 이것을 카드 게임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만약 평생 단 20장의 투자 카드만 쓸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20번 이상은 절대 투자를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투자자의 행동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무 종목이나 가볍게 투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매번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엄청난 고민을 할 것입니다. 정말 확신이 들 때만 카드를 꺼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중하게 선택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훨씬 좋은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평생 4번에서 5번의 올바른 결정만으로도 엄청난 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세계 최고의 투자자의 확신입니다. 20번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몇 번의 정확한 판단이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 몇 번의 기회를 기다리지 못하고 매일 수십 번의 작은 결정을 내리며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기다림이 미덕이 아니라 전략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업 가치 평가의 핵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기업을 평가하는 방식은 놀랍도록 직관적입니다. 그는 주가를 먼저 보지 않습니다. 가격을 먼저 보면 그 가격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기업을 먼저 분석하고 그 기업의 가치를 스스로 산출합니다. 만약 내가 이 기업 전체를 살 수 있다면 얼마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면 그 후에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시장 가격이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보다 훨씬 낮다면 투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다립니다. 이 방식이 왜 강력한지 이해하려면 시장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굉장히 불합리하게 움직입니다. 좋은 기업의 주가도 공황 심리가 번지면 폭락하고 별 볼 일 없는 기업의 주가도 유행을 타면 폭등합니다. 이 단기적 불합리성이 가치 투자자에게는 기회입니다. 시장이 패닉 상태에서 진짜 좋은 기업의 가격을 지나치게 낮추는 순간 기업의 진짜 가치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게는 엄청난 매수 기회가 열립니다. 예를 들어 어떤 우량 기업의 연간 수익과 자산, 브랜드 가치, 미래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기업 전체 가치가 100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시장 충격이 오면서 이 기업의 주가가 35 수준으로 폭락했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명백한 기회입니다. 100짜리를 35에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혀 팔거나 아예 보지 않습니다. 반면 기업의 진짜 가치를 알고 있는 투자자는 이 폭락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결국 시장이 제자리를 찾아갈 때 엄청난 수익이 시현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연간 보고서를 제대로 읽을 줄 아는 능력입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는 매일 사무실에 앉아 기업들의 연간 보고서를 읽습니다. 그 보고서 안에는 기업의 재무 상태, 경영진의 전략, 사업의 위험 요소, 경쟁 환경 등 기업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이 보고서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가격표만 보고 있을 때 기업의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실제로 그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투자를
오직 한 기업의 연간 보고서를 읽는 것만으로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업의 보고서에는 석유음 매장량, 정유시설, 화학사업 등 모든 핵심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기업의 진짜 가치를 계산했고, 그 결과 당시 시장 가격이 자신이 계산한 가치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확신을 주었고, 그는 대규모로 투자했습니다. 결국 그 기업의 가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인정받게 되었을 때 엄청난 수익이 시현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핵심은 투자 정보는 특별한 내부 정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개된 정보를 누구보다 깊이 읽고 그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가치를 발견하는 능력이 차이를 만듭니다. 이것은 재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훈련과 집중의 문제입니다. 이제 투자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바로 손절매 결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도 투자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자신의 판단이 완전히 틀렸음을 인정해야 하는 뼈아픈 실패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섬유 산업에 투자한 것을 수십 년이 지나서야 정리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20년이나 늦었다고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세계 최고의 투자자도 실수를 합니다. 완벽한 투자자는 없습니다. 둘째,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늦을수록 피해는 더 커집니다. 인간에게는 자신의 과거 결정을 정당화하려는 강한 심리적 경향이 있습니다. 잘못된 투자를 계속 들고 있으면서 언젠가는 오를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회비용이라는 더 큰 손해를 만들어냅니다. 기회비용이란 개념을 구체적으로 이해해 봅시다. 어떤 기업에 투자했는데 그 기업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절하지 않고 계속 들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 돈이 다른 좋은 기업에 투자되었다면 얼마의 수익을 냈을까요? 그 수익의 차이가 기회비용입니다. 나쁜 투자를 계속 들고 있는 것은 단순히 원금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돈이 좋은 곳에서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이익도 함께 잃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직접 경험한 이 사례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교훈입니다. 그는 제조업에 투자하면서 처음에는 좋은 경영진, 좋은 제품, 좋은 인력이라는 세 가지 긍정적인 요소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그 제품들이 더 이상 그 나라에서 만들어지지 않게 되는 구조적 변화였습니다. 아무리 경영진이 뛰어나고 제품이 좋아도 사업 환경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면 기업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기업의 가치는 결국 0이 되었습니다. 더 아픈 것은 현금 대신 주식으로 그 대가를 치렀다는 점입니다. 당시 지불한 주식의 가치가 수십 년 후에 수십 배가 되었다는 사실이 그 실수의 진짜 크기를 보여줍니다. 이 실수에서 배울 수 있는 투자 원칙이 있습니다. 기업을 평가할 때 현재의 장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을 둘러싼 구조적 환경이 미래에도 유리하게 유지될 것인지를 반드시 함께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경영진이 나쁜 산업 환경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은 역사가 반복해서 증명해왔습니다. 산업 자체가 구조적으로 어렵다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이끌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왜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특정 유형의 기업을 선호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그가 좋아하는 기업은 경제적 혜자를 가진 기업입니다. 경제적 혜자란 경쟁자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경쟁 우위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첫 번째 형태는 브랜드 파워입니다. 소비자들이 특정 브랜드에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어 가격이 조금 올라도 쉽게 이탈하지 않습니다. 이런 브랜드를 구축하는 데는 수십 년의 시간과 막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경쟁자가 하루아침에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형태는 전환 비용입니다. 소비자가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로 바꾸는데 큰 불편함이나 비용이 따르는 경우입니다. 이런 기업의 고객들은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형태는 규모의 경제입니다. 기업이 워낙 대규모로 운영되어서 경쟁자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새로운 경쟁자가 같은 규모에 도달하기까지 엄청난 시간과 자본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형태는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그 서비스의 가치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이미 많은 사용자를 확보한 기업은 새 경쟁자가 진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 경제적 혜자를 가진 기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경쟁 우위가 더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이런 기업을 장기 보유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기업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기업의 일부를 소유하는 것으로 투자를 바라봅니다. 그 기업이 계속 경제적 혜자를 유지하며 이익을 내는 한 굳이 팔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만약 이 기업의 주가가 내일부터 완전히 거래 정지되어 5년 동안 팔 수 없다면 여전히 이 기업을 들고 있을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없다면 그 투자는 투기에 가까운 것입니다. 진정한 투자는 주가를 보지 않아도 그 기업이 사업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이제 투자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또 하나의 핵심 개념을 다루겠습니다. 단기적 시각과 장기적 시각의 차이입니다.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수많은 감정에 의해 움직입니다. 공포, 탐욕, 기대감, 실망감이 번갈아 가며 시장을 끌어올리고 끌어내립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장기적으로 주가는 결국 그 기업의 실적을 따라갑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투자자와 이해하지 못하는 투자자의 행동 차이는 극명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투자자는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공포에 사로잡혀 팔고,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가면서 탐욕에 이끌려 삽니다. 이 행동의 패턴은 항상 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것입니다. 반면 기업의 장기적 가치를 이해하는 투자자는 시장의 단기적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시장이 폭락해도 자신이 보유한 기업의 실제 사업 가치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장 폭락을 추가 매수의 기회로 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업의 진짜 가치가 주가에 반영되는 것을 느긋하게 기다립니다. 이 장기적 시각을 유지하는 데 있어 복리의 힘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복리는 단순히 이자에 이자가 붙는 개념이 아닙니다. 좋은 기업이 매년 이익을 내고 그 이익을 다시 사업에 재투자하여 더 큰 이익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수십 년 동안 지속되면 처음에는 미미해 보이던 자산이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커집니다. 예를 들어 연간 15%의 수익률로 성장하는 기업에 지금 투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10년 후에는 원금의 4배가 넘습니다. 20년 후에는 16배가 넘습니다. 30년 후에는 60배가 넘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리의 마법입니다. 그리고 이 마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2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좋은 기업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팔지 않고 충분히 오래 기다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복리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2번째 조건에 있습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이익 실현을 하고 조금만 내려가면 손절을 합니다. 이렇게 자꾸 사고 팔면 복리가 제대로 작동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기업을 사고 오래 기다리는 것이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투자 전략입니다. 이제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강조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는 투자 가능한 자산 중 가장 좋은 것이 자기 자신의 능력이라고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능력과 지식은 어떤 경제적 위기가 와도, 어떤 통화 가치 하락이 와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어떤 직종에서든 수입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말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소득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집니다. 글 잘 쓰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능력들은 한번 갖추면 평생 자신의 것이 됩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주식 투자에 연결시켜 생각해보면 투자 능력 자체도 이런 종류의 자산입니다. 기업을 제대로 분석하는 능력, 재무제표를 읽는 능력, 시장의 심리를 이해하는 능력, 이런 것들은 배우고 갈고 닦을수록 더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이 능력들은 시장이 폭락해도, 경제가 위기를 겪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 때 더 빛을 발합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는 스스로 자신의 가장 큰 자산은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투자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어린 나이부터 기업과 투자에 대해 공부했고, 그 지식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이면서 지금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기간에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의 핵심 철학은 결국 3가지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는 이해입니다. 자신이 완벽하게 이해하는 기업에만 투자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는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여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리스크 관리입니다. 2번째는 가치입니다.
기업의 진짜 가치를 계산하고 그 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거래될 때만 투자합니다. 시장의 단기적 감정이 만들어내는 비합리적인 가격 차이가 투자 기회입니다. 세 번째는 시간입니다. 좋은 기업을 좋은 가격에 사고 나면 충분히 기다립니다. 복리가 작동할 충분한 시간을 줍니다. 단기적 변동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때 진정한 장기 투자의 힘이 발휘됩니다. 화려한 기법이 없습니다. 복잡한 공식도 없습니다. 단지 깊은 이해와 냉정한 판단과 인내심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추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세계에서 이 방식을 제대로 실천한 사람이 손에 꼽힐 정도로 적다는 사실이 증명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시장의 변동성이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착각하고 투자하는 것. 기업의 가치가 아니라 가격의 움직임만 보고 투자하는 것. 장기적 시각 없이 단기적 수익에 집착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대부분의 투자 실패의 근본 원인입니다. 반대로 이 세 가지를 피할 수만 있다면 엄청난 기법과 비법 없이도 충분히 좋은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수십 년에 걸쳐 증명해온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정직하게 자신의 이해의 범위를 파악하고 그 안에서만 움직이면 됩니다. 그리고 좋은 기업을 발견했을 때 충분히 오래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을 갖추면 됩니다. 주식 투자는 빠른 속도 경쟁이 아닙니다. 누가 더 많은 종목을 알고 있는지의 경쟁도 아닙니다.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히 구분하고 아는 것 안에서 최선의 판단을 내리는 능력의 경쟁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세월이 증명해 줄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는 의지의 경쟁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갖춘 사람이 결국 시장에서 가장 큰 승자가 된다는 것. 세계 최고의 투자자의 삶이 이것을 가장 강력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